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미적분학 첫 번째 영상입니다. 미적분학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교재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지금 그 에디슨 웰슬리라는 곳에서 나온 이 칼큘러스라는 이 책이 가장 초보자들이 보기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이 교재로 선정을 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용량이 커서 이제 블로그에는 올리지는 못하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미적분학 카테고리에 제가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이제 이메일을 보내드린다고 한 글이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이메일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이제 저도 이 PDF 파일을 이제 구글에서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을 검색을 하셔도 아마 이 PDF 파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운로드를 하시거나, 혹은 저한테 PDF 파일을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 전에도 제가 미적분 영상을 한 몇 개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 항상 정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거치게 되면 그 정보가 가공이 되게 되고, 이제 100% 완벽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PDF 파일을 바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 미적분학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이제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미적분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함수와 그래프, 그리고 어떤 수학적 모델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루고, 이제 챕터 1부터가 실제적인 이제 디퍼런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2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의 응용 부분이 되겠고, 챕터 3는 이제 치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챕터 4는 적분, 그리고 챕터 5는 적분의 응용, 그리고 이제 챕터 6부터는 이제 다변수 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서도 다루어도 되고, 이제 벡터 미적분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챕터 6까지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챕터 R의 첫 번째 그래프와 equations, 그리고 equations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미적분학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고, 이제 읽어보면 아직까지는 정확한 어떤 정의는 내리지 않고,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스가 있을 때, 이제 이 박스의 길이, 폭, 높이가 있고, 이때 이제 알지브라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을 수행했던 어떤 대수학적 문제에 있어서, 대수학적 문제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치수에 대해서 이러한 치수의 어떤 건널비라든지 뭐 부피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이제 calculus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러한 식의 도표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변수들이
이제 그 폭에 대한 변수를 W, 높이는 H, 그리고 길이는 L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제 각각의 어떤 서로 다른 그 치수값들이 있을 때 이러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방정식에서 이제 이 경우는 개수가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가장 작은 어떤 이 토탈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찾으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즉 이때 말하는 calculus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이러한 변수들의 값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한 그래프의 변화율과 그 최대 최소 값들을 찾는 것이 바로 이제 calculus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calculus는 어떤 커브, 즉 어떤 그래프나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기울기는 결국 어떤 변화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calculus라는 게 일단 이제 미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변화율로 이제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러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러한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시적인 그러한 것들을 그 보여주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져 있고 또한 그 어떤 변화 어떤 이러한 변수들이 즉 이때는 이제 어떤 그 아기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라이프 익스펙턴시라고 되어 있고 아마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출산율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러한 연도가 있고 이제 연도별로 이제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 즉 출산율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ordered pairs and graph라는 것은 이러한 그래프도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어떤 평면상의 좌표값들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좌표값을 이제 ordered pairs 혹은 우리말로는 이제 순서쌍이라고 하겠죠. 이러한 순서쌍이 이러한 식으로 점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도 이제 어떤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뭐 이 수직축은 y축, 수평축은 x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xy 두 개의 그 축이 있는 좌표계를 이제 second coordinate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는 어떤 이러한 어떤 순서쌍의 그래프가 아니라 이제 방정식의 그래프는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러한 순서쌍들의 어떤 집합을 이제 그래프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하단에 이제 이러한 그래프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제 방정식의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이러한 순서쌍들을 모두 즉 이러한 그 방정식의 그 해의 모든 이런 순서쌍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mple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러한 그 방정식을 갖는
그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예제가 되겠고, 이제 다음에 어떤 값들에 대한 이러한 순서 쌍들을 이러한 식으로 XY 좌표 값으로 명시를 하고, 이때 이제 X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임의의 값들을 선택을 하고, 이제 이러한 X 값에 대한 이제 Y 값은 이제 계산이 되어진 값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서쌍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순서쌍을 기반으로 해서 점을 표시를 하고, 이러한 점을 이렇게 연속으로 이은 선이 바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제 example 2도 이제 이러한 어떤 그 y 뭐 x라는 꼴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식으로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다면, 이제 y가 어떤 종속 변수가 되든지 x가 종속 변수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y가 종속 변수가 되고 x가 독립 변수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계산을 해서 이제 y 이꼴 뭐 마이너스 5분의 3 x 플러스 2꼴로 이제 먼저 만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x에 대한 임의의 값들을 선정을 해서 y 값을 계산을 하고, 그 y 값 그 두 개의 값을 또 이러한 식으로 ordered pair로 만들어서 점을 찍어서 그러한 것을 연결을 하면 이러한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2차 식의 형식으로 된 그래프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식으로 순서쌍을 만들어서 점을 찍어서 그러한 점들을 이러한 식으로 이으면 이번에는 이제 직선이 아니라 이러한 식의 곡선의 포물선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제 example 4 같은 경우는 이제 x 이꼬르 y 제곱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y의 1차식으로 만들면 이제 양변을 루트를 씌우면 y 이꼴 루트 x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값을 이러한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매스매티컬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이제 이쪽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매스매티컬, 즉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어떤 플로우 차트를 나타낸 것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제 세상에 대한 문제를 먼저 그 인식을 한다. 즉 어떤 이러한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러한 수학적 모델을 우리가 그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수학적 모델은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한 검증이 바로 이제 테스트를 거치고 이제 이러한 모델을 조금 더 다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테스트와 다듬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example 5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고등학교에 있어서 이제 여자
여자들이 이제 운동 경기에 나가는 그 수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고,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러한 식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서 이제 여기는 2009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이러한 방정식을 통해서 만일에 2012년도에 그 여자 선수들이 출전하는 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3.214라는 값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방정식을 검증을 이제 해보면 이제 각각의 이러한 수에 대한 검증을 해보면 이제 설명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러한 방정식이 맞지 않다, 그렇게 이 값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3차식을, 즉 이 큐빅 모델인 이러한 3차식을 적용을 해도 이제 몇 개는 맞는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굉장히 큰 그 숫자가 나오게 되므로 이제 이러한 경우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그 인구수의 자연 증가율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연 상수에서 온 개념을 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 책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즉 복리를 적용한 그 어떤 하나의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제 A1이라는 것은 어떤 계좌에 들어있는 어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계좌에 들어있는 그 금액이 될 것이고, 첫 번째 들어있는 금액이 아니라 이 A1은 이제 첫 번째 해가 끝나갈 때 이제 계좌에 들어있는 그 금액의 양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 이제 P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초기 이 계좌에 우리가 입금한 금액을 이제 초기 P라고 하고, 이때 이제 PI라는 것은 이제 I라는 것은 어떤 데시멀, 즉 소수 값으로 표현이 된 이자율이 되겠고, 이러한 이자율은 이제 이 P가 이제 우리가 이자율 같은 걸 계산할 때는 이제 P를 원금이라고 하고, 이제 원금의 이자율을 곱한 값이 바로 이제 컴파운드 인터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P를 그 프린서펄, 즉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그 고유값을 이제 프린서펄이라고 하는데, 즉 이제 P 같은 경우는 일단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해의 A1은 이제 P를 묶어내면 P 곱하기 1 플러스 I가 되게 되고, 1 플러스 I를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제 R로 표시를 하면 PR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해에는 이제 두 번째 해에 그 이자율을 더한 값을 A2라고 하면, 이제 이 A2는 복리 계산법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 해의 총 금액의 또 그 해의 이자율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A1은 PR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값은 다시 PR의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R은 1 플러스 I였기 때문에 P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다시 3년째가 되는 해에는 3년째 되는 해의 값을 A3라고 하면, A3는 그 전 해의 그 총 금액에 다시 그 해의 이자율을 곱한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때 이제 A2는 PR 제곱이 되게 되고, 다시 R을 곱하면 이제 PR 3승이 되게 되고, 이 값은 다시 P 곱하기 1 플러스 I의 3승이 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하나하나의 정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에 수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앞서 살펴본 것들에 대한 어떤 복리계산법에 대한 식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제 P는 앞서 살펴본 초기 투자금이 되겠고, 이제 I는 이제 이자율이 되겠고, 이제 T는 그 이제 우리가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도의 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그젬플 6은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1000달러의 그 초기 투자금으로 어떤 이러한 뭐 피보나치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그 연 이자율이 5%인 복리 이자율이 5%인 그 1000달러를 입금을 했을 때 우리가 2년 뒤에는 우리 이 그 계좌의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계산하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 식에다가 이 값들을 대입을 해주면 P 값은 1000달러가 될 것이고, 이율은 5%는 이제 퍼센트를 떼면 0.05가 되게 되고, 이제 연수는 이제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값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2년 뒤에 그 금액은 1102.50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게 어떤 그 뭐 T가 횟수를 의미하게 되고, I는 그 시간에 대한 이자율이라고, 복리 이자율이라고 했을 때, 만일에 1년이 다 되지 않은 어떤 우리가 1년을 분기로 나눠서 그 1년을 4개의 등분으로 해서 어떤 그 4분기로 나눈 값에 대한 그 이자율을 계산을 하라고 하면, 결국 이때 I 값에는 이제 4분의 1분기에 대한 그 어떤 우리가 A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I의 4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T 같은 경우도 이제 4분의 1에 대한, 즉 4분의 1이 1년이 되려면 4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A는 P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I의 4T승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식을 다시 일반화해서 이러한 그 theorem2를 얻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프린서플 P가 있고 이제 이자율을 I라고 하고, 특히 이제 이러한 I 값은 소수로 표현된다고 하고, 이제 1년을 어떤 n 타임으로 이러한 횟수의 1년이 이러한 그 어떤 분기로 나눈 것에 n배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일반식을 적어보면 이제 a는 p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i의 nt승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착실히 공부를 하셨다면 이 값이 최종적으로 어떤 값으로 가고 있는지를 예측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은 이제 이 책에서는 아마 그 지수 함수 파트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제 7은 앞서 마찬가지로 1000달러의 우리가 프린서펄 값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율은 5% 이고, 이제 그 5%를 그 각각의 어떤 1년을 4개로 쪼개서 4분의 1 분기별로 이러한 이율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3년 뒤가 끝났을 때 이 계좌의 금액은 얼마가 되겠냐를 물어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앞서 공식에 그냥 문제를 그 수치를 대입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3년 뒤에 금액을 A라고 하면 A는 이제 초기 투자금 $1000 곱하기 1 플러스 이제 이유를 4개 4등분으로 하고, 이제 1년을 이제 4분기가 4개를 곱해야 1년이 되므로 이제 4 곱하기 이제 우리가 걸린 연도 수를 3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식들이 정리가 되게 되고, 이제 이 값은 이제 1.0125로 근사를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1160.75달러가 나오게 되고, 이때 이 등호가 아니라 이러한 물결 표시로 한 것은 이제 대략적인 값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이제 표시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그래프와 어떤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았고, 그 교재를 다운 받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연습 문제들도 한번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